첫 번째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부활이라는 겁니다. 어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것을 이제 부활하겠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사실 우리에게 잊혀져 있던 단어예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의무공개 매수제도가 존재했던 기간은 딱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거의 언제죠? 98년 응답하라. 응팔은 88년이군요. 아무튼 98년 그때 딱 1년 존재했던 거 말고는 없어요. 상장회사의 어떤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할 때는 나머지 소수주주들의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주식이라면 하나의 가격만 존재해야 되겠죠. 뭐 100주가 가지고 있고 한 주가 가지고 있어도 주식 가격은 똑같이 10,000원이면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면 10,000원입니다. 다. 10,000원인데 100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만 원에 파는 거고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에 팔 뿐이지 한 주당 가격은 같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습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소수주주는 그냥 시장 가격대로 거래를 하고 경영 쪽 조금 지분이 있는 뭐 그 지분이라고 해봤자 어떨 때는 뭐 10%, 뭐 15% 또는 20%, 30% 많아봤자 이런 지분을 가진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런 지분들을 막 웃돈 주고 팔고 사고 팔고 이랬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수십 년간 존재해왔던 언론에서 많이 써왔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는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왜 콩글리시인지 조금 뒤에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하는 원칙은 딱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주식에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할 수는 없다. 하나의 가격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리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해 왔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1997년 응칠이군요. 응팔이 아니고 응칠. 예. 응칠이 97년이죠. 외환위기 직전 응칠 그 세대인 1997년 1월에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바로 1년 뒤에 정확하게 1년 1개월 뒤에 폐지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었죠? 97년 말 98년 외환위기 여러 가지 유동성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업들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대두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구조조정이 어렵다. 이런 논리들이 좀 설득력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얻었어요. 그래서 폐지됐는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경제 상황이 다시 좋아지고 했지만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주식만 프리미엄을 받는 관행, 즉 똑같은 주식인데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 왔던 거죠. 지금까지.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M&A를 한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주식 양수도, 주식을 주고 사고 파는 주식 양수도가 있고요. 영업을 양수도 하는 게 또 있죠. 뭐 어떤 회사의 사업이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사업도 하고 피자 사업도 하는데 치킨 사업은 떼서 이거는 딴 데 넘기면 이것도 역시 M&A가 되는 거죠. 영업 양수도. 또는 합병. 그냥 두 회사를 이렇게 합쳐버린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와 제가 가지고 있는 치킨 회사와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피자 회사를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M&A죠. 근데 이럴 때의 주주 보호 장치를 보면은 합병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만 주총 당연히 열어야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시가의 주식을 사줘야 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X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 합병일 때는 없다는 뜻이고, 소규모 합병이라는 것은 이제 합병 후에 합병을 하게 되면서 흡수 합병의 형태가 되었을 때는 없어지는 회사의 주식을
존속하는 회사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죠. 그게 합병 신주고 그 합병 신주의 발행 비율이 존속하는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의 10%를 넘으면 소규모가 아니고 10%가 안 되면 소규모고 좀 그런 어려운 좀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합병에서는 주총, 주식 매입 청구권 다 해야 됩니다. 영업 양수도는 당연히 또 다 해야 됩니다. 주총 해야 되고 주식 매입 청구권이 있습니다. 중요 양수, 중요 양들하고는 일정 비율 이상의 영업 양수,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업 부분을 사오는 것 또는 영업 양도 나의 영업 부분을 파는 것에 있어서 어떤 특정 비율을 넘어서면 이러한 주식 매입 청구권, 주총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일반적으로 M&A를 한다고 할 때 지금도 많은 M&A들이 일어나죠. 주총을 엽니까? 주총을 열어서 우리 회사 팔겠습니다. 경영권 양도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주총을 전혀 하지 않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투자한 회사가 대주주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난 반대해 라고 한들 회사가 그 주식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사줄 의무도 없어요. 여기만 휑하게 다 X예요. 경영권 이전이라는 점은 같은데 주식 양수도와 관련해서는 주주 보호 장치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콩글리시라고 얘기했어요. 콩글리시라고. 콩글리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오픈카 뭐 이런 게 콩글리시죠. 외국에서 오픈카 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해도 외국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주식 양수도 주식을 사고 팔므로 해서 경영권이 이전되는 이 거래에서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하냐를 보면 먼저 EU 어떤 일정 비율 이상을 취득하는 일정 비율이라고 하면 밑에 나오지만 뭐 대충 25% 이런 정도입니다. 어떤 상장회사의 주식을 한 25% 이상 취득하는 그러한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나머지 75% 잔여주 75% 보유한 주식 전체 다 공개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 100% 사라는 얘기죠. EU가 그렇고요. EU가 아닌 영국도 똑같아요. 영국은 더 강해요. 30% 이상 취득하면은 더 약하군요. 30% 이상 취득하면은 전체 공개 매수. 독일도 마찬가지로 영국과 똑같습니다. 일본 좀 이따 볼게요. 밑에 구구증권거래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아까 존재했던 응칠 1997년에 1년 동안 잠깐 존재해왔던 것이고요. 자, 일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보통 뭐 사람들 그래요. 뭐 미국은 이렇다, 유럽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걔들은 좀 오래된 역사고 그러면 또 일본 얘기하죠. 자, 일본 봅시다. 일본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즉 그러니까 33%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에는 공개매수 방식을 취득하고 3분의 2, 그러니까 67%를 취득하면은 나머지 지분 다 소수주들의 지분 다 취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역시 이 원칙은 하나의 주식에 두 가지의 가격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가 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 1997년에 1년 동안 반짝 존재했던 걸 보면 이거랑 차이는 있지. 여기는 다 주식 전체를 다 취득해. 그러니까 100% 다 사라는 얘기예요. 경영권 인수할 거면. 근데 우리는 과거에 존재했던 제도가 뭐냐면은 50%만 사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또 낮았죠. 그죠? 자,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제도가 없네. 그렇게 선진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 제도가 없네. 하지만 미국은 밑에 제가 써놨지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없지만 사실 더 강력한 회사법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법, 델라웨어 회사법 또는 모범 회사법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보면 다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에도 충실하게 부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라 라는 뜻의 이사 충실 의무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존재한다면 미국의 상장회사의 이사들은 자기네 지분만 프리미엄 받고 팔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이 뭘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이랬다가 바로 소송 걸려서 자기들이 지분 판 것보다 몇 배 더 이상 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구질구질하게 의무 보유,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뭐 허용하니만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회사법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사회 너희들 뭐든 판단할 때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해라 마라 안 할게. 알아서 해. 다만 주주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면은 너희들 소송 걸릴 거야. 그럼 니들 보상해야 돼. 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식 방식이 정답이에요. 미국식 방식이 정답인데 우리는 미국식 방식은 너무 멀리 있고 그렇다고 EU나 영국, 독일, 일본보다도 못한 그런 제도가 한때 잠깐 1년 존재해서 그 뒤로는 아예 없었던 이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콩글리시, 경영권 프리미어라는 콩글리시가 계속 존재해왔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은 뭐냐면은 상장에서 주식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최대주주에게 지급하는 또는 최대주주가 받는 금액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 경영권 프리미엄이죠. 그것과 동일한 가격에 나머지 소수주주의 지분도 사들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 좋아요. 여기까지. 다만 총발행 주식의 50%까지만 정확하게 50% 플러스 1주까지만 매입하면 오케이. 이거 뭡니까? 1997년에 1년 동안 잠깐 존재했던 이 제도 그대로 다시 갖고 와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부활. 업그레이드 된 게 없어요. 그냥 부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 너무 이렇게 자꾸 한국의 현실에서 뭐 다른 나라들의 현실이 뭐 없습니까? 미국의 방식이 정답이고 미국의 방식이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EU나 영국, 독일 또는 가까운 일본 정도는 따라가면 좋은데 그마저도 다시 타협해서 나온 게 1997년에 1년 동안 잠깐 존재했던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최근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고 주주 여러분들도 많은 소액주주들이 또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 결과로 어쨌든 25년 만에 다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부활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총발행 주식 50%까지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하면은 나머지는 뭐 어떡합니까? 공개 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분 배정 비율들 안분 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이런 것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음 조항을 좀 보면 우선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최대주 지분 30%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의 소액주주 지분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의무 공개 매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이 25% 이상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면은 나머지 의무 공개 매수해야 되죠. 근데 이때 의무 공개 매수하는 수량이 얼마냐? 최대주주 지분 30% 했고 최대 50%까지 매입하면 된다고 하니까 20%만 더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 70인데 20%만 같은 가격에 매입하니까 나머지 50%의 소액주주 지분은 그냥 그대로 시장에 있는 거예요. 역시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주식에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쉽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30%를 매입하긴 해요. 그러면 25% 이상을 매입한다는 조건에는 맞지만 문제는 최대주주 지분이 아니에요. 최대주주가 별도로 있어요. 40%를 가진.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인수하는데 30%를 인수해서 25% 넘었는데 최대주주가 아니다. 그러면 이때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 세 번째 보면은 어떤 회사가 자 30% 최대주주 지분 30%를 매수를 합니다. 자 이때 이 표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50%까지는 매입해야 되니까 최대 주식은 30% 플러스 해서 공개 매수로 확보해야 되는 주식이 20%가 더 있죠. 그죠? 20%를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50%의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에 따라서. 그런데 막상 공개 매수 해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 소액주주들이. 그래서 공개 매수에 응한 주식이 1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0 플러스 10 해서 40%만 확보하고 끝. 그래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게 금융위의 의견이고요. 마지막 사례를 보면은 어떤 인수회사가 최대주주 지분 역시 30%를 매입했어요. 의무공개 매수 대상이죠. 그래서 역시나 30%를 매수했으면 나머지 공개 매수로 20%를 더 매수하면 되죠. 그런데 공개 매수 그래서 딱 걸었더니 소액주주들 반응이 좋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약 60%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거 두 개 다 하면 90%죠. 그죠? 90%를 다 매입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아까 50%까지 매입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60%의 공개 매수 신청 중에서 나머지는 버리고 20%만 본인들이 사들이면 됩니다. 인수하는 회사. 그러면 나머지 공개 매수 신청을 했는데 공개 매수에서 신청을 했는데 주식을 팔지 못한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 40%는 어떻게 됐냐? 그냥 시장에 존재하는 거예요. 역시 두 가지의 하나의 주식의 두 가지의 가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또 이번 방안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다시 이 정도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것을 다시 도입한 자체만으로도 의문에 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왕 할 바에야 제도라는 것이 한문에서 좀 확실하게 좀 하면 좋은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 50%, 최대주 지분을 50% 그냥 일반적으로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공개매수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50%까지니까. 두 번째, 만약에 최대주주 지분이긴 한데 지분이 24.9%만 매입을 해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때도 역시 공개매수 의무가 없어요. 왜? 25% 최대주 지분이고 25% 이상을 매입을 해야지 의무 공개 매수, 그러니까 공개 매수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교묘하게 1% 빼서 24.9%만 확보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장 회사들이 많죠. 이런 회사들에서는 역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또 한 40, 50%를 매입하는데 여러 투자자들이 나눠서 매입해요. 쪼개서 10%씩.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규정을 적용하기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분명히 나올 거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편법 방지를 위해서 금융위가 나중에 후속적으로 더 디테일한 규정을 짜겠지만, 어쨌든 현재에서는 규정이 좀 적용하기가 모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의무공개 매수를 하는 대상에서 예외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조조정이나 산업합리화라고 하는데, 이 판단 기준이 뭐냐? 분명해져야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주식을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면은 우회 경로를 통한 인수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왜냐하면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영업 양도나 합병일 때 주식 매매 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공개 매수와는 좀 방법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와 관련해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해주는 장치인데, 이때의 가격은 시세,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발표 직전에 시세를 적용해서 가격이 매겨지죠. 근데 주식 양수도의 경우에는 이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되다 보면은 어쨌든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인수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영업 양수나 합병이 좀 더 쌀 수가 있을 거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M&A를 하는데 그 대상을, 그 방법을 주식 양수도로 하지 않고 뭐 영업 양수도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죠. 물적 분할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적 분할과 거의 성격이 99% 똑같은 현물 출자로 물적 분할을 하는 물적 분할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 현대모비스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금융위가 지금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부활을 예고했지만 이게 당장에 부활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 통과 사항입니다.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돼야 돼요. 현재 국회의원 등 2명이 올려놓은 법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등의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금융위가 어제 발표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아서 금융위도 별도의 이제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를 합니다. 근데 금융위는 행정부 소속이고 입법 국회에서 하는 것이죠. 정부가 이런 법안을 처리해 주세요라고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원들 다시 처음부터 심사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내년에 어려워요. 내후년도 쉬울라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에요. 정확하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 매수 전공 부여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에도 논란했었는데 무슨 주식 매수 전공이 무슨 소리야? 결국에 이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다들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당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했던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야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 추진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야의 이견은 없어요. 이건 이견은 없어요. 그러면 빨리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는 김에 법안을 심사할 때 이러한 문제점 제가 방금 이렇게 나열했던 이러한 사각지대를 조금이라도 메울 만한 해소할 만한 제도를 좀 더 고민해서 빠르게 통과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다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 다만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많이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